뭐 제 팔자가 그래도 없더라고. 난 사실 돈도 좋아하는데 그런 굳이 난 내 팔자로 돈 버는데 성공의 기준 그런 건 아닌데, 그러니까 누구 돕는 거 있잖아. 뭐 누구 이렇게 밥 해주고 뭐 이런 거 되게 저는 에너지가 있는데, 제 팔자는 그 팔자에 있더라고. 또 그런 팔자 사주가 있다더라고. 저하고 사주가 좀 비슷한 분이에요. 그렇게 소개하려고. 네, 박수로 우리 임장훈 형님. 저는 의사생활 한 44년 됐고요. 외과 의사입니다. 유방암을 전공하고 있고요. 그래서 15년 전에 골목 안에 이런 병원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15년 전부터 이제 요리를 시작하고 사람들한테 요리를 해주고 요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저런 병원을 오면은 하여튼 뭔가 이상한 병원이다, 뭐 하여튼 좀 독특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내가 왜 이런 과정을 거쳤는지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참 이상하잖아요. 날씨도 이상하고. 그런데 병도 참 이상해요. 내가 유방암을 한 35년 전에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유방암을 하면 다 죽는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유방암이 없었습니다, 한국에. 그래서 아마 한 50년 정도 지나면은 유방암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그랬는데, 급격하게 늘어나가지고 그때 한 30년 만에 한 7배 정도 늘었습니다. 앞으로도 한 3배 정도 더 많이 늘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서양의 병이라고 그랬는데, 동양에 일본이 이렇게 앞섰는데 그 다음 우리가 한국이 따라오고, 지금 모든 중국,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 베트남 모든 나라들이 지금 한국하고 똑같이 이렇게 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암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유방암뿐만이 아니고. 그래서 사람들이 궁금해요. 도대체 그럼 암이 이렇게 많은데 암을 우리가 어떻게 예방할 수 있습니까? 그럴 때 한 20년 전에 우리가 암학회에서 얘기한 게 있습니다. 담배 피우지 마라, 운동해라, 식사 잘 해라, 술 어떻게 해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만 하면 우리가 다 암이 괜찮을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암이 이제 급격하게 이렇게 늘어나니까 이걸 과연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인데, 이게 날씨 혼돈스럽듯이 병도 굉장히 혼돈스러워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아주 병에는 어떤 규칙이 있었습니다. 담배 피우지 마라, 폐암 걸린다, 고기 먹지 마라, 뭐 대장암 걸린다, 뭐 이랬는데, 요새는 이거 원인 불명이에요. 여성들 지금 폐암이 엄청나게 늘고 있는데 80%는 담배하고 흡연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산속에 살고 있는데도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 이런 것들이 엄청 많이 생겨 있고, 그러니까 원인 불명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유방암 같으면은 아기 낳으면은 어떻게 이랬는데, 그거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도대체 그럼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나이가 옛날에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우리가 암 나이라 그래가지고 40대 50대 되면 이제 암이 걸리니까, 내가 초기에 할 때도 한 20대 30대에 유방암 오면은 그냥 이렇게 손으로만 만져보고 걱정하지 마라, 이거 그냥 가서 좋은 거 사 먹지 검진하지 말자 그랬는데, 작년 기준으로 30대 젊은 20대 30대가 12%입니다. 10명 중에 1명은 젊은 애들입니다. 옛날에는 한 70 넘으면 검사하지 말자 그랬습니다, 모든 암들이. 그런데 지금은 80, 90대에도 암이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원인도 이게 우리가 걷잡을 수 없고 나이도 걷잡을 수 없고, 그럼 우리가 도대체 이게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걸 이제 좀 생각을 해보자는 건데, 우리가 아까 내가 지구가 지금 굉장히 뭔가 이상하다 그랬는데, 아주 큰 틀에서 얘기하면은 아주 간단해요. 지구는 굉장히 이 캐패시티가 넓어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쓰레기를 버리고 공기가 나쁘든 어떻든 간에 지구는 이렇게 무한히 품어주던 게 지구였는데, 지구가 이렇게 몸살을 앓는다는 것은 뭔가 이게 초과했다는 거예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은 건강이라 그럴 때는 큰 틀에서는 두 가지 때문에 우리가 지탱을 합니다. 많이 들었죠. 면역이라는 거 하고
호르몬이라는 거하고 면역이라는 거는 나하고 남하고를 구분하는 여성 호르몬 때문에 생겨요. 여성 호르몬이라는 거는 여성 호르몬이잖아요. 그러면은 여자들이 이제 사춘기 되면서 생리도 나오고 유방도 좀 커지고 그러면서 이제 폐경이 되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됐는데 지금 3분의 1이 유방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여성형 유방이라 그러는데 애들이 공부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수술해 달라고. 나 수술 안 해줍니다. 엄마는 죽겠대요. 공부도 안 하고 애가 우울증 빠지고. 그래서 애 오면은 야 걱정하지 마라. 너 다 벗겨놓고 한번 봐라. 지금 30% 이상은 이렇게 여자애들 같이 이렇게 유방에 볼록하니까 애들이 이제 기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왜 남자가 이렇게 여자 유방을 가지고 있을까? 큰일 났네. 그게 아니고 우리나라는 한 600개, 일본 같으면 한 800개 정도. 그러니까 이게 공식적으로 다 이건 괜찮다고 과학적으로 얘기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우리가 흔히 FDA를 알고 있지만 우리나라 식약청은 굉장히 세계에서도 엄격할 정도로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러니까 관심 있으면은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항상 이렇게 매주 간격으로 이것은 이것은 괜찮다, 어떻다 연구 그냥 놔두는 게 아니고 굉장히 이게 매일 체크할 수 있는 그 양을 데이터를 공개를 합니다. 이거 믿어야 됩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허용량이라 그러는데 이게 그럼 진짜 믿을 수 있을까가 이제 문제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실컷 잘 먹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텔레비에서 통조림에서 환경 호르몬이 나온다. 뭐 소시지 해 먹으면 일군 발암 물질이다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어제 이거 먹었는데 그럼 이거 어떡할 건가? 지금까지도 먹었는데. 그러니까 허용량이라는 거는 지금까지 괜찮았는데 연구해 보니까 아니다라고 이제 나오면 이거 어떡할 건가요? 지금 대표적으로 이거 지금 심각하지 않습니까? 한 25년 전이죠. 그러니까 가습기 살균제 엄마들이 가능하면 애들 키우면서도 조금이라도 이제 살균 됐으면 좋겠다. 정부에서 엄연히 전부 다 허락을 했잖아요. 했는데 폐하는 이제 소아과에서 자꾸 보고를 했습니다. 한 5년 정도 지났는데 뭔가 이상하다. 이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상한 과연 이게 우리가 허용량이라 그러는데 이걸 어디까지 믿어야 될 것인가 하는 이런 딜레마가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까 허용량이라 그러는 거는 딱 한 가지만 가지고 검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나마 그래도 건강하다고 그러는 두유나 뭐 카레나 이런 것들 전부 다 보면은 아마 그러면은 환경 호르몬만 생각했다 그러면 아주 간단하잖아요. 섭취 줄이고 배출 늘리면 안 됩니까? 그럼 섭취하려면은 모든 게 여러 가지 화학물질이든 뭐든 먹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나는 모든 것을 일회용품 다 끊었습니다. 오늘 양복 입어도 이렇게 에코백을 들고 다니고요. 그때부터 저는 한 13년째 비누로션 샴푸 쓰지 않습니다. 안 써도 거짓골 아니잖아요. 그리고 병원도 나 이거 좀 건강하게 살아야 되겠다. 지금 전부 다 이제 빌딩이라는 게 바람도 없고 햇빛도 없고 아주 딱 막힌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나는 평생 병원을 하고 싶은데 좀 더 건강한 데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진료실이고 대기실이고 마당도 있어야 되겠다. 이러면서 이제 요리를 시작하게 되는데 아까 이제 환경 호르몬이라고 그랬을 때 환경 호르몬 대표적으로는 특징이 두 가지라 그랬습니다. 이제 지구상에 나오면은 우리가 200년, 300년 없어지지 않고 지방에 축적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이옥신이나 이런 이제 환경 호르몬 같으면은 이제 바다에서도 이렇게 고기가 있으면은 생선한테 들어가고 하늘에서도 이렇게 내려오고 땅에서도 있고 그러면은 전부 다 땅에 이제 지방에 축적이 돼요. 그러면은 아주 간단하잖아요. 기름만 먹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먹지 말고 채식이 답이에요. 제임스 캐머런 감독이 아마 여러분들 좀 서칭을 해보면은 참 어마하게 재밌는 사람이에요. 캐나다 영화 감독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런 것들을 하니까 이제 그런 영화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2012년도에 한 10,000m 정도를 들어갔습니다. 제일 깊은데 태평양을 들어갔는데 10,000m 정도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기압이 천기압이 이 친구가 7년간을 준비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700억을 넣습니다. 참 멋있잖아요. 그거 하나 하려고 돈 벌어가지고. 나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야, 저 돈값 하네 그런 것들을 이런 걸로 해가지고 젊은 사람들한테 나 좀 이 희망을 줬으면 좋겠다. 아, 그래 돈 벌어서 나 저런 것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얼마나 좋겠어. 1912년도에 그 얘기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뭐 그건 그거라 그러더라도 난 충격에 빠진 거예요. 그러면은 도대체가 우리가 좋은 거 먹어야 돼 그래가지고 뭐 지리산에도 뭐 캐오고 뭐 바닷속에도 캐오고 좋은 거 그러고 캐오는데 그럼 도대체 어디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인가? 태평양의 거대하게 한반도 같은 이런 것들이 한 11개 엄청난 플라스틱 병들이 돌아다니는데 이게 전부 다 고기로 고기 뱃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자꾸 햇빛하고 바람으로 부딪히니까 이제 나노 수준으로 부서져 가지고 전부 다 고기 속으로 다 들어가고 이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엄청난 충격인데 2년 전에 네덜란드 의사가 드디어 나노 이게 미세 플라스틱이 모세혈관 수준에서 발견. 이거 엄청난 충격이에요. 우리 사람들은 뇌가 모든 걸 보호하도록 이게 장벽이 있는데 그걸 통과한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치매나 이런 것들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아마 2년 전에 이게 발표되고 나서는 우리 환경 호르몬 하는 우리들은 이 얘기도 못하고 지금 이거 큰일 났다. 여기 작은 창자에서 다 이렇게 흡수를 하고 나서 콜레스테롤이 우리 몸에서 굉장히 호르몬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자원입니다. 그러니까 몸에서 못 버려요. 그러니까 이걸 전부 다 이렇게 흡수합니다. 흡수하는데 이게 환경 호르몬이 고기에 딱 들어붙어 있던 게 재흡수하면 고기 같이 이렇게 따라요. 이렇게 우리 몸에 또 흡수되고 그러는데 이게 불과 한 5, 6년 전에 이게 식이섬유를 먹었더니 해조류나 식이섬유를 먹었더니 얘가 흡착을 해가지고 대변으로 빠져나와 버리고 콜레스테롤만 흡수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어떻게 이런 방법이 있었네 우리가 인간한테. 그럼 정상 같으면 우리가 이렇게 다 먹고 했을 건데 우리는 그렇게 잘 안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야 이거 진짜 방법이다. 그래서 결국 얘기하면은 아까 이제 섭취도 기름 먹으면 안 된다는데 배출하는데도 결국은 채식이 답인 거예요. 그래서 채식 베이스로 음식을 먹자.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거 건강한 음식이 뭐냐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암 환자들이 걸리면은 제일 많이 묻는 게 그겁니다. 나 뭐 먹으면 건강할까요? 이거는 암 환자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의 궁금한 거예요. 내 뭐 먹으면 건강할까? 그런데 아주 간단합니다. 건강한 거는 우리 사람은 우리가 지구상에는 동물도 있고 식물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는데 식물들은 자기 혼자 살아가요. 동물은 혼자 못 삽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구상의 생명의 근원은 식물이 햇빛을 이용하고 물을 이용하고 그래가지고 요 포도당을 만드는 우리가 요거 광합성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자기가 쓰고 남는 거는 뿌리에 씨에 보관하는 게 요게 생명의 제일 첫 번째 단계예요. 이걸 이제 식물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살아가면은 동물들은 혼자 못 살아요.
그러니까 그런 풀을 먹는 초식 동물이 있고 그런 동물들을 잡아먹는 육식 동물이 있는데 인간은 풀도 먹고 고기도 먹는 잡식 동물이에요. 그러면은 아주 간단하잖아요. 우리가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건강한 풀도 먹고 건강한 고기도 먹으면 됩니다. 잖아요. 근데 그럼 건강한 이제 식물이 뭘까 그랬을 때 우리가 식물은 아주 키 큰 애도 있고 꽃이 이쁜 애도 있고 아주 찌그러들어 가지고 그냥 그 구석에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눈이 있을 때도 안 그러면은 그늘에 뭐 여러 가지 오만 키 모양 다 각각 다르게 자기가 살려고 그렇게 다 이때 있는 거예요. 그렇게 건강하게 큰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걸 이제 우리가 얘기해 가지고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파이토케미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파이토케미칼이라는 거는 파이토 라틴어로 이제 식물이란 얘기입니다. 케미컬. 그러니까 화학물질이란 얘기예요. 그럼 왜 식물이 화학물질을 낼까? 파이토케미칼. 그러니까 동물은 위험이 닥치면은 자기가 도망가거나 공격하면 돼요. 근데 나무는 도망을 못 가요. 그러니까 나무는 가시를 가지거나 아주 딱딱한 그 껍질을 가지면은 못 먹어요. 근데 야들야들한 풀은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얘들은 뭘 독을 가져요. 파이토케미칼 아주 쌉쌀한 겁니다. 이게 그러면은 파이토케미칼은 왜 생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공격이 있다든지 상태가 열악하고 자기가 그 할 때 자기 나름대로 살아가려고 있는 게 파이토케미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색깔을 먹으라 그러는 게 그렇게 건강하게 자라는 이 식물이 파이토케미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라려 그러면은 아주 벌레가 공격하면 이렇게도 되고 땅이 물이 없으면 이렇게도 찌그러들고 이런 건데 죄송합니다만 나는 이제 이런 것만 먹는데 이런 건 여러분들 못 보잖아요. 이게 불량품인데 나는 이런 것만 먹는데 여러분들 이런 거 못 보잖아요. 요렇게 키웁니다. 햇빛도 안 보고요. 영양분 주고 아주 보들보들하게 요렇게 벌레 공격 안 하도록 해가지고 요렇게 우리가 많이 먹는 파프리카 같으면 흙에서 안 키웁니다. 이따만한 나무인데도 포트 요만하게 해가 필요한 영양분만 줘가지고 다 요렇게 모습만 이렇게 키웁니다. 그랬을 때 저게 과연 건강할까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 애들이 아주 키는 크고 멀쩡한데 뛰라 그러면은 못 뛰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식물은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우리가 식물은 대표적으로 클 때 햇빛하고 온도에 따라 가지고 식물이 자기 모습을 갖춥니다. 대표적으로 두 개만 얘기하면은 우리가 제일 많이 그 삼겹살하고 먹는 이제 깻잎은 이게 햇빛으로 이게 깻잎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쯤 이제 씨를 뿌리면 4월달에 뿌리면은 햇빛은 그러면 하지 8월, 9월 정도까지는 햇빛이 있으니까 쭉 잎이 달려요. 그러면 9월이 넘으면은 얘들이 이제 씨를 맺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삼겹살하고 깻잎을 먹어야 되는데 씨를 맺으니까 씨 못 맺게 해야 되잖아요. 이걸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불을 켜야죠. 요거를 불을 조절한다 그래가 전조재배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년 12달 마트에 가도 삼겹살하고 이걸 역시 먹어야 돼. 비싸게 사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야, 이게 농사 짓는 친구들이 가져온 거 보니까 향이 다른데 당연하죠. 근데 우리는 유기농이라 그러고 비싸게 양분도 없는 그런 걸 겨울에도 먹고 있단 말이에요. 빛이 아니고 대표적으로는 그러면 이제 온도를 생각했을 때는 고추는 온도 때문에 익습니다. 저렇게 파란 거로 저렇게 익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한
1200도 정도 돼야지 얘들이 이제 익어요. 그러면은 요거를 적산 온도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저걸 온도를 축적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30도 정도 되는 날씨가 한 40일 정도 이렇게 지속되면은 얘들이 이제 고추도 익고 이렇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대개 이제 고추 키워본 분들은 알지만은 뭐 8월, 9월 때에도 얘들이 막 그 돼요. 그러면은 요렇게 만들기 위해 가지고는 그러면은 연탄 불 피워놓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햇빛을 조작하고 온도를 조작해 가지고 우리가 보는 아주 좋은 것들을, 보기 좋은 것들을 이제 우리가 먹고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 전부 마트에서 이런 거 보잖아요. 근데 내한테 가져오는 건 전부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 여러분들 못 보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 먹고 우리가 과연 건강할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아까 채식이라 그랬지만 잡식인데 고기 먹어야죠. 내가 기름 먹지 마라 그랬지. 내가 고기 먹지 마라 얘기 안 했습니다. 고기 먹어야죠. 그런데 많은 고기들 중에 우리가 대표적으로는 이제 세 개를 많이 먹죠. 닭고기 먹고 돼지고기 먹고 소고기를 먹는데 제일 많이 먹는 게 닭이죠. 1년에 전 세계적으로 닭을 600억 마리 먹습니다. 한국에서 10억 마리 먹습니다. 하루에 270만 마리 먹습니다. 어떻게 키울까요? 한번 본 적 있습니까? 소 이렇게 안 키우잖아요. 전부 이렇게 키우잖아요. 돼지도 이렇게 안 키우잖아요. 우리는 펀딩 해가지고 돼지 돈 모아가지고 돼지 키워라 그래가지고 이런 거 먹습니다. 엄청 비싸죠. 근데 그 2배 비싸면 어떡하냐? 그럼 밥 먹으면 되잖아요. 다시 이제 그러면은 돌아가 가지고 건강한 음식이 뭐냐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건강하니까 야 올리브 오일이 좋아 뭐 이건 어떻게 좋아 참 이게 뭐 등푸른 생선이 좋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많이 먹으니까 중국 사람들이 올리브 오일을 먹고 나서 저기 지중해 지역에 깡그리 밭을 갈아엎어 가지고 90% 이상은 올리브 밭으로 다 만들었습니다. 딴 나무는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마 기록해보라 그러면은 고기도 여기서 기껏해야 양고기 뭐 엄청난 종류가 있을 건데 이런 종류에서 벗어나지 않을걸요. 생선 그러더라도 이런 걸 아마 몇 개 여러분들 손꼽아라 그러면은 아마 5종류 이쪽 저쪽일 거예요. 수만 종류 생선 중에. 근데 흔히 지금 우리가 이제 지구의 위기고 어떻고 그러면 지구에 뭐 행성이 날라와 가지고 뭐 부딪히고 이러지만은 우리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지구에는 이때까지 이제 38억 년 역사 중에 5번의 대멸종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행성이 부딪혀 가지고 뭐 빙하기가 와 가지고 전부 다 죽었다. 아닙니다. 종의 다양성이 없어지니까 서서히 없어지면서 제일 위에 있는 상위 포식자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으로 5번째는 그 공룡이 한 그 2억 5천만 년 전에 있다가 걔들은 우리 30만 년 살았는데 공룡은 1억 7천만 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8천만 년 전에 이제 공룡이 사라지는데 그게 아주 상위 공룡 중에서도 상위 포식자가 이제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벌레가 이런 종의 다양성이 이제 사실은 더 걱정을 하고 있죠. 이제 생태학자들은 이렇게 되면 큰일 난다. 이게 딴 문제가 아니고 우리끼리만 살다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진다. 그래서 좋은 것만 먹는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farm to table 그래서 우리가 뭐 올리브 오일이 좋아, 이런 고기가 좋아, 뭐 소고기 중에서도 어떤 부위가 좋아 이러고 하니까 그것만 싹쓸이 해버리니까 이게 종의 다양성이 없어지고 큰일 났다. 이거 저 요리사들이 이렇게 하지 말자. 이렇게 하면은 큰일 났다. 그럼 어떻게 메뉴가 없습니다. 그날 나온 거 있으면은 그대로. 그래서요 뉴욕에서 시작했는데 이제 이런 것도 궁금해가 제가 또 가보잖아요. 가보는데 허드슨 강 위에 있는데 감동이에요. 그러니까 메뉴가 없어요. 없이 당신 왜 왔느냐? 뭐 때문에 왔느냐? 아니 그러지 말 아니다. 지금 환경 호르몬이 문제인데 식이섬유하고 환경 호르몬에 대해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한 8년 전부터 이걸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주 더 좁혀가지고 얘기하면 건강한 음식을 먹으려 그러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어떤 재료를 어떻게 요리가 언제 먹어야 되느냐잖아요. 어떤 재료 그랬을 때 우리가 마트에서 흔히 이렇게 보잖아요. 나는 이런 것만 먹는다. 그래서 저런 거를 어떻게 구할까 이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흔히 그럼 저걸 어떻게 구할까 그러는데 이게 우리들 이제 소비자들이 알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양배추가 이렇게 될라 그러면 양배추가 이렇게 이제 알로 보듬어지잖아요. 그러면은 벌레가 신기하게 처음에 이렇게 성장점이 여기 딱 생기면 성장점이 그걸 갉아먹어요 얘들이. 그럼 우리가 유기농으로 하려고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벌레를 직접 잡거나 아니면 유기농 기준에 약을 치면 되죠. 근데 벌레 못 잡죠. 자기 농사가 짓는 거 아니면은. 그러면은 유기농 약을 친다 그러면은 유기농 약은 2배나 비싸요. 효과는 반밖에 안 돼요. 근데 요거만한 거 한 4,000원 하는데 이거 유기농으로 해가지고 한 거 제대로 된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 15,000원, 6,000원 주겠습니까? 안 주잖아요. 우리가 흔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농부들이 저는 이제 워낙 이런 농부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이제 그쪽 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는 농부들이 말이야 이 심보가 아주 나쁜 심보라 가지고 자기들 키우는 거는 약도 안 치고 파는 거는 전부 다 약 치고 농부 입장에서는 약 안 치고 죽으라고 해놨더니 안 팔리고 우리 다 죽였잖아 그 사람들요. 그러면 누가 바뀌어야 되느냐 그랬을 때 이거는 그러니까 딜레마예요. 이게 가격 대비 뭐 여러 가지를 생각했을 때 그런 거는 우리가 좀 공론화 해가지고 좀 얘기를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당근 이렇게 못 큽니다. 안 됩니다. 해보면은 이렇게밖에 못 커요. 그러니까 뭐 땅도 그냥 물도 없이 이런 거 보면은 나는 보면은 이게 막 그 투쟁한 게 보여가지고 막 저절로 이게 먹고 싶잖아 이게.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거 못 보잖아요. 요새 과일들은 알죠. 전부 다 이제 브릭스로 이제 다냐 안 다냐로 따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새 선물 들어오는 사과 보면은 나는 겁이 나요. 요게 내가 농부한테 받아 먹는 건데 요그마한 주막해요. 값은 2배입니다. 근데 쌉쌀한 맛도 있고요. 아주 옛날 같은 능건 맛이 있는데 이런 건 진짜 단맛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파머스 마켓을 이제 하는데 내가 제일 꿈꾼 거는 그래서 저런 것들이 있을 때 좀 생산자는 어디에 팔지를 모르겠고 소비자는
또 어디서 살지를 모르겠고 그래서 한 2년 전부터 이제 병원 마당에 그러면 사람들이 내 강의도 다니고 이러니까 내 믿고 어떻게 하겠지 그래서 이제 꾸러미도 하고 뭐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이 이제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안 돼요. 내가 이것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환자도 봐야 되고 딴 것도 있고 하는데 이걸 뭘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나는 이거 오느라 그래가지고 생산자를 그러면은 한 5명을 1시간 운전해가지고 자기 일 팽개치고 왔잖아요. 그럼 다 사줘야죠. 안 사요. 안 먹는다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꾸러미를 해보니까 한 번은 토종 닭을 보내기로 했는데 그 전날 옷소리가 들어와가 다 잡아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음날 왔는데 보니까 옷소리에 사진만 이렇게 딱 있다. 그러니까 농부가 이걸 어떡할까요? 여기서 화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농사라는 거는 굉장히 변수가 많습니다. 내려고 그랬는데 무박이 떨어졌다. 어떡할 거냐. 근데 이제 소비자들은 내가 이때까지 그거 먹으려고 돈을 한 달에 얼마를 냈는데 이 말이 되는 소리냐 옷소리고 뭐고 나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접근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 참 어렵겠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얘기가 아니고 참 그래도 나는 좀 하고 싶은데 적어도 그런 가치에 대해 가지고 안 그러면은 농업에 대해 가지고 좀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 가지고 이걸 좀 시작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처음에는 상당히 강의를 하면서 막 사람들이 몰려 들어가 나는 이게 1호, 2호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한 거는 농부가 물어봤더니 자기가 한 2,000평 정도 혼자 짓는데 자기가 모든 거 다 하고 애 둘 키우는데 다 깡그리 하고 한 8천만 원만 1년에 벌면은 자기가 원 없이 해보겠대요. 그러면은 제 할 거 다 하고 그러면은 1년에 한 400 정도 떨어지면은 자기가 애 공부도 키우고 그 소박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아주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야 이거 농부가 나 이거 어떡하냐 이게 한 10명 20명 이거 생기면 큰일 났다 이랬는데 한 명을 넘어가지를 못했어요. 아까 그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이거 참 쉽지 않구나. 그래도 언젠가는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리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입니다. 날 걸로 먹고 쪄서 먹고 굽거나 튀겨서 먹는 거. 그런데 맛은 굽거나 튀기면 덮어놓고 맛있어요. 그럼 점점 더 요렇게 갑니다. 근데 건강은 거꾸로예요. 태우면 안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선택해야 됩니다. 아니 난 건강하게 살래. 그냥 뭐 그러면은 가능하면 이렇게 먹을래. 그럼 요렇게 먹든지 아니면 아니 뭐 인생 사는 거 있나 그냥 나 뭐 맛있게 먹고 나 뭐 죽어볼래. 그럼 요렇게 먹든지 그건 이제 본인이 선택해야 돼요. 그럼 적당하게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런 것들은 본인이 선택. 맛뿐만이 아니고 탄수화물이라도 태우면은 이게 뭐 부동의 진리잖아요. 이게 발암 물질이 나온다는 거 이렇게 숯검댕이 특히 이제 커피 같아도 우리가 탄수화물 같으면은 한 160도 이상 되면은 그러니까 강배전 하면은 독성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스타벅스 같으면은 강배전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때 탄수화물이 변하는 그 독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이건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부엌에서 이게 그 구우면서 생기는 것도 있지만 이게 연기 나오는 게 있잖아요. 연기 나오는 게 이렇게 가져가 보면은 이거는 그 연기에서 나오는 화학 물질을 체크하는 거예요. 체크하는데 한 1분 내로 상한선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뭐 급격하게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는데 뭐 금방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띄우면은
이게 금방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연기 나는데 안 구워 먹으면 제일 좋습니다. 근데 구워 먹는다 그러면은 환기해야 됩니다. 환기를 전에 해야 됩니다. 연기 난에 그 후에 하면 안 됩니다. 해보니까 그 전에 하는 게 제일 적어요. 그리고 거리가 중요해요. 한 1m. 그러니까 정 걱정되면 한 1m 떨어져 가지고 그냥 집게로 가지고 하든지. 근데 이게 지금 이제 3년 전에 산재철이 지금 이제 산재철이 됩니다. 영양사들이 복에서 일하는 것들이. 그래서 지금 일정 부분 정부에서도 학회에서도 여성들이 이렇게 폐암이 많은 게 물론 이제 미세먼지도 있고 여러 가지도 있는데 이렇게 요리하는 게 직접 관계된다. 지금은 이제 인정한 거기 때문에 이런 거 좀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기름 다 빼고 이렇게 삶아 먹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이런 걸 먹으면은 그럼 저렇게 먹으라 그러면 또 텁텁해서 못 먹겠다고 그러는데 그것까지는 내가 얘기 못하고 그래서 내 먹는 거는 한 끼를 굳이 그냥 뭐 그렇게 차려서 먹어야 되겠냐 이게 제가 한 끼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언제 먹어야 하는가 이거 이제 아주 중요한데 아까 내가 여기 환경 호르몬이 이렇게 붙어 있다가 썰개에 담즙에 이렇게 붙어 있다가 기름을 소화시키려고 그러면은 이렇게 같이 나왔다가 그러면은 식이섬유를 먹으면은 이렇게 식이섬유에 환경 호르몬이 붙어 나오고 콜레스테롤은 재흡수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먹으면 되죠. 아침에 저녁에 굶었다가 아침에 이렇게 식이섬유가 많은 거에 올리브 오일을 안 그러면 들기름을 이렇게 넣으면은 요거를 들기름 올리브 오일을 소화시키려고 그러면은 담즙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때 많이 붙어 나오겠죠. 환경 호르몬이. 그렇게 되면은 요게 이제 다 소화하고 나서는 요게 흡착을 해가지고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차요. 근데 여기 대전제 조건이 있어요. 밤새도록 모아놔야 되잖아요. 쓸개에. 근데 우리나라 배달 음식이 드디어 이제 세계적으로 전부 수출이 돼가 5년 전에 뉴욕 갔더니 지하철에도 잠 오느냐 잠자라 배고프자 시켜라 24시간. 우리나라 지금 많은 그 건강 중에 하나만 꼽으라 그러면 나는 야식입니다. 먹으면 안 됩니다. 우리 몸은 기계거든요. 쉴 기간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적어도 그 부담에 대해 가지고 조금 그래서 이제 밤 동안에 좀 이렇게 기다렸다가 그 다음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줘야 되겠다는 이제 3년 전에 아주 획기적인 하버드 의대에서 나왔는데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지놈 프로젝트, 게놈 프로젝트라고 많이 들어봤을 건데 30년 전에 우리가 유전자를 연구를 하면은 인간의 병의 실체를 전부 다 알게 되고 거기에 대해가 이제 병이 암을 비롯해가 전부 다 완치될 거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돈을 클린턴 정부 때 이제 때려 넣어 가지고 연구를 시작했는데 10년 지나 가지고 2000년 초에 갑자기 연구를 중단했어요. 중단했는 이유가 깜짝 놀래가지고 그 이유는 예상하기로는 인간의 유전자가 한 10만 개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원숭이나 뭐 초파리 이런 거는 다 연구가 됐거든요. 그럼 걔들이 봤더니 한 2만 5천 개, 한 3만 개 정도 되니까 인간이 이렇게 잔머리도 굴리고 생각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는데 이러려 그러면은 그 정도 유전자가 있어야 안 되겠나 그래 생각했는데 거의 연구가 끝나가는데 인간의 유전자가 한 3만 개인 거예요.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걸 숨겨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그래서 일단은 중단한다 그러고 중단했습니다. 중단하고
한 2년 정도 아무 소리가 없었는데 온갖 연구를 다 했는데 2년 후에 드디어 이제 진실이 밝혀진 거예요. 우리 사람 몸은 나이가 들면은 병들고 죽게 돼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핵심적으로는 우리가 유전자가 다 사람이 키는 요 정도 요렇게 뭐 어떻게 먹고 눈빛깔은 어떻고 성격은 어떻고 유전자가 다 관리를 하는데 이 사람 몸은 기계이기 때문에 유전자가 관리하면서 나이 들면은 이게 병들고 죽게 돼 있는데 우리가 진화라는 거는 한 세대가 한 세대가 이렇게 내려가면은 이걸 우리 종이 어떻게 좀 더 건강하고 오래 살까를 자식들한테 계속 물려주는 게 진화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그 진화를 하면서 자식들한테는 병이 안 걸리고 좀 더 오래 살려고 그러면은 간단한 문제예요. 그 유전자를 적게 가지면 병이 적게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나머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는 아웃소싱 시켜버리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만 가지자. 그러니까 핵심적으로 우리가 인간이나 원숭이나 이런 것들은 핵심적인 것만 우리가 가지고 있자. 나머지는 이제 전부 다 아웃소싱을 하자. 그럼 어디에 아웃소싱? 장내 세균에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대장이 중요하네. 이때까지는 대장에 이제 똥만 있는 줄 알았는데 거기에 대장에 한 100조나 되는 세균들이 있는데 얘들은 세균이야 쓸데없다 이랬는데 어라? 얘들이 전부 다 기능을 하는데 여기서 전부 다 어떤 물질을 내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장이 뭐 제2의 뇌다, 뭐 면역하고 관계된다, 뭐 암하고 관계된다, 뭐 아토피나 뭐 우울증, 뭐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그때부터 나온 게 이제 프로바이오틱스예요. 그러니까 대변이 더러워진 건 생각 안 하고 이제 제약회사부터 먼저 뛰던 거예요. 그럼 프로바이오틱스 나는 아무렇게나 먹고 야구르트 한 병 먹으면 10억 마리나 되는데 그러고 이제 뭐 온갖 제품들이 다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먹지 말아요. 그래서 핵심은 이거죠. 우리가 알고 봤더니 노화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결국 우리가 좀 더 오래 살려고 그러면은 요 유전자를 타독거려야 되겠는데 그게 모든 방법이 그럼 어떤 방법이 있냐 약이 없냐 이랬더니 거기서 얘기한 게 전부 다 우리 때까지 다 알던 거예요. 스트레스 받지 마라. 적게 먹어라. 잠잘 자라. 아주 그냥 그 운동해라. 우리 이거 3000년 전부터 다 알았던 거. 이게 하버드 의대에서 몇십 년간 연구해가 나온 게 이제 이거예요. 그게 이제 노화의 종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전체적인 컨트롤로 내가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먹고 살기 위해 가지고는 이 기계를 돌리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이제 먹고 그러면은 우리 몸속에 장내 세균도 살고 이러면서 균형을 맞추고 이렇게 살았는데 어느 순간 이제 뭐 통 밀고 현 밀고 이게 막 입도 깎아라고 맛도 없고 막 이러니까 이런 거 다 깎아뿌라 이래가지고 깎고 버터 넣고 뭐 우리만 살라고 막 그냥 너무나 맛있게 막 먹고 이랬더니 우리는 점점 살찌고 그냥 병도 없고 약도 먹고 이러는데 장내 세균은 점점 다 죽은 거예요. 그러면은 핵심은 이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그럼 어떻게 접근해야 되겠냐 이랬을 때 아이 그럼 그냥 뭐 약 하나만 먹으면 되지 이게 아니고 전체적인 컨트롤 균형을 생각했을 때는 그러면 이제 장도 살고 나도 사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리를 시작했고요. 그래서 제 요리를 이제 좀 가르쳐 드릴 텐데 제 요리 그러니까 뭐 거창한 줄 아는데 거창한 게 아니고요. 첫째 빵 이런 거 먹어야죠. 그러니까 아까 통밀
우리나라 빵 먹는 비율이 지금 한 55% 넘었습니다. 넘었는데 첫째 빵값이 너무 비싸요. 이런 걸 과연 먹자는데 나는 이걸 가르쳐 줘요. 아까 같이 이제 저런 것들은 이제 우리 집에서 우리 집 사람도 굽고 뭐 이러지만 저런 것들 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리고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 하지 말고 자꾸 빵 가지고 우리가 빵을 기계로 만드는 것을 저는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밀가루는 안 좋아, 쌀이 좋아 이게 아니고요. 쌀은 동양이고 밀가루는 서양인데 좋은 밀가루가 있고 좋은 탄수화물이 있고 나쁜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좋아요. 그런데 이제 어떤 빵을 먹느냐. 그러니까 현미를 먹듯이 통밀로 먹으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여기 우리 기계 한 12만 원짜리를 사라고 그러고 한 5분만 투자하면은 일주일 빵이 다 나와요. 밤새도록 자기가 뚝딱뚝딱 다 만들어 나와요. 근데 맛을 기대하면 안 돼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이유가 빵은 밥으로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유럽에 우리가 제과제빵이라 그래가지고 볼란제리 파트리에 그래가지고 파리에도 그 구분됐는데 요새는 다 이제 붙어 있는데 유럽에서 만약 경우에 빵에 설탕이 1%라도 들어갔다 이태리도 마찬가지인데 그건 디저트예요. 근데 우리는 빵을 자꾸 그냥 맛있게 그냥 디저트를 그렇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을 먹으라는 얘기예요. 밥을. 그러면은 우리가 그렇게 비쌀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적어도 나는 통밀이 거의 한 80% 90% 정도 들어가고 우리 밀이고요. 요 정도 하면은 1인당 먹는데 한 1,300원 정도 들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무리 있니 밀 그거 수입업자 다 거짓말입니다. 그거 하더라도 여러분들 가만 보면은 밀이나 쌀 그냥 그거는 여러분들 절대 값을 얘기 안 하고 퍼센트로 얘기합니다. 전쟁 때문에 50% 올랐다 그러는데 쌀이나 밀가루가 대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봐요. 1,000원에서 50% 오르면은 얼마예요? 1,050원, 1,500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1,000원이나 1,500원이나 그러면은 비슷하게 생각하니까 쌀도 마찬가지로 쌀 한 그릇에 예를 들어 가지고 요거 400원 듭니다 그러는데 이게 흉작으로 어떻게 그러면은 200% 올랐다 그러지 얘들이 그냥 얼마에서 얼마 올랐다 얘기를 안 해요. 그거 속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밀가루가 그렇게 비쌀 이유가 없고요. 그리고 수입밀 안 하면 되잖아요. 우리 밀 하면 되잖아요. 그럼 요렇게 해서 이거는 딴 것 없습니다. 그냥 이스트하고 통밀하고 물하고 소금 요것만 들어가면 요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반찬을 맛있게 먹으면 되잖아요. 반찬을 이렇게 수업을 하든지 이게 내 반찬입니다. 그러면은 반찬 여기 와하게 어떻게 샐러드가 되든 뭐가 되든 그래봐야 저게 불과 한 저게 선호도에 따라 가지고 한 3, 4천 원 들까 더 맛있게 해도 되고요. 손님이 온다 그래가 고기 좀 구워놔. 그럼 그래 하다 보면은 이제 라면 먹지 말고 나는 파스타 먹자고 그러는데 남자들 파스타를 가르쳐 주는데 젊은 애들도 파스타 원리만 알면은 이게 파스타가 그렇게 비쌀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라면 끓여 먹는 정성만 가지면은 파스타 해 먹을 수 있다. 그리고 너 생각해 봐라. 나 어제 라면 먹었는데 그러는 것보다도 나 혼자 파스타 해 먹었다 그러면 뭔가 좀 품격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 파스타 해 먹자. 맛있고 첫째는 그렇게 비쌀 이유가 없고 그러면 어떻게 하는데 그랬을 때 냉장고 뒤져가지고 원리만 알면은 참치가 있으면 참치로 보면은 프리모베라 같이 이렇게 해도 안 그럼 낫또 있으면 낫또 가지고도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들어 먹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차츰차츰 이제 손님 불러가지고 이런 것들도 해주고 그러면서 뭐 두부도 만들었다가 뭐 치즈도 만들었다가 이제 점점 이제 재미있어가지고 확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하듯이 이제 저는 이제 10년 이상 쭉 이렇게 흘러오면서 그래도 꿈꾸는 게 왜 이렇게 암이 많이 걸리느냐, 젊은 사람들이 암이 많아서 큰일 났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물론 이제 한 가지만은 아니지만 제일 큰 원인으로 이제 먹는 거다. 먹는 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꿈꾸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저는 도쿄의 개요대학에 1년간 가 있는데 궁금한 이유가 이것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1년 전에 도쿄 갔다 그러면 지금 가면 천지가 개벽했을 거예요. 도시가 완전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도시 재개발이 되면서 바뀌었는데 주 핵심은 이렇게 빛과 번쩍하게 도쿄역 있는데 아자부다이 힐스 있는데 이렇게 돼 있는데 사람들이 길에는 거의 없고 전부 다 지하에 다 기 들어갔고요. 높은 건물로 다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두 가지 걱정되는 거예요. 저거 전기 없어지면 저거 어떡할까? 그리고 코로나 터졌다 그러면 또 어떡할까? 그러면서 점점 더 이렇게 안 좋은 방향으로 가는데 지금 서울이 어떤 시장이 되든 똑같이 이렇게 갑니다. 그랬을 때 저게 생태적으로든 뭐든 건강적으로는 대단히 안 좋을 텐데 그래서 이제 도쿄 가서 딴 건 아니고 제가 뭐 의학 공부한다기보다는 이건 뭐 전혀 그냥 이런 거 관찰을 하고 다니고 이런 거 있다 그러고 사람들이 접촉하고 그러고 다니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배출하는 그런 약이 많이 나왔잖아요. 옛날에 뭐 간 디톡스도 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랬는데 그 핵심적으로는 이제 전부 다 이 개념입니다. 옛날엔 그게 사기라 그랬는데 이제 결국은 알고 봤더니 이거 한 부분이고 괜찮은 거죠. 근데 이제 우리 몸은 기계예요. 덜 쓰면 최고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얘기한다 그러면은 적게 먹는 게 제일 좋고요. 근데 적게 못 먹잖아요. 그럼 한 번씩은 좀 비워주는 게 좋아서 단식 한 번씩 하는 게 좋고요. 단식 힘들어요. 회복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나는 간헐적 단식합니다. 저녁 먹으면은 아까 저녁 한 6시, 7시에 먹으면은 아침 안 먹습니다. 아침 안 먹고 점심 먹고. 그래서 처음에는 한 16시간 그랬는데 요새는 한 18시간이 제일 괜찮다. 그래서 18시간. 그게 전부 다 디톡스 개념이에요. 이제 뭐 이렇게 디톡스 그런 거 먹었었는데 그게 주기적으로 6개월이든 뭐 4개월이든 이렇게 한 번씩 하는 게 맞다고 하는데 디톡스 주스요? 네, 뭐 주스나 네, 네. 그런 개념들이 뭐 계속 하는 거는 또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뭐 다 일리 있는 말이니까 말씀하신 대로 평소에 안 먹고 안 쓰는 게 제일 좋긴 한데 네. 한 번씩 그렇게 디톡스를 하는 게 이게 다 일리 있는 말인가요? 아니요. 있어가지고는 왕도가 없습니다. 그런데 TV 나오고 비즈니스적으로는 전부 다 쉬운 거를 얘기해줘요. 그러니까 이제 저탄고지부터 먼저 얘기를 하면은 살 빼는 데는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듯이 이제 우리 몸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있잖아, 그죠? 지방이 있는데 탄수화물이 연료예요. 연료인데 당뇨 환자들이 제일 겁내는 게 뭡니까? 저혈당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 세포가 저거를 이제 전부 다 이용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뇌예요. 뇌인데 당뇨라는 거는
우리 몸에 당이 들어오면은 인슐린이 그걸 부수어 가지고 세포로 이렇게 밀어줘 가지고 에너지를 만들려고 하는 건데, 당뇨 환자는 인슐린이 안 되니까 그게 못 들어간 거잖아요. 못 들어간 건데, 그러면 이제 당이 떨어지면은 뇌가 제일 큰 문제죠. 그러니까 저혈당이 떨어지면은 이거는 생명하고 관계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 입장에서는 어떤 응급조처라도 해야 되는데, 뭐 사탕을 먹어도 되지만 그거 안 되고 이제 혼수 상태에 빠졌잖아. 뇌가 이제 이상하니까, 뇌가 빨리 이제 큰일 나니까. 그러면은 당하고 비슷한 지방이 있어요. 그게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케톤이에요. 케톤이 응급으로 이제 그걸 이용해 가지고 뇌가 이제 살아나도록 일단 먹이를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응급용이잖아요. 그런데 그 케톤은 지방인입니다. 그게 당하고 비슷한 성질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개발한 사람이 가만 보니까, 아마 살 빼본 사람은 알지만은 지방 요만큼 빼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살 빼기가. 근데 어라? 이거 보니까 당뇨 환자들 살 빠지는 거 보면 알 거예요. 우리가 직접 그냥 지방에서 빼가지고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 너무 쉽다. 그래서 개발한 게 황제 다이어트고 뭐 저탄 고지고 이제 이렇게 개발을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케톤이 이게 산성입니다. 그리고 아주 저탄, 그러니까 극도로 탄수화물을 이제 억제하잖아요. 그 경계가 아주 애매해요. 그러니까 살 빠지는 데는 쭉 빠져요. 빠지는데 계속 그렇게 이제 산성에 노출됐을 때, 살 빼는 데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몸의 균형면에 있어 가지고는 암이 되든 땀병이 뭐 20년, 30년, 40년 살 때는 거의 문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런데 이제 장사하는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나 고기도 먹고 싶고 살도 빼고 싶고 막 너무 쉽게, 나 저거는 너무 귀찮아, 그대로 말 다 그냥 들어주잖아요. 너무 쉽다. 니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라. 고기도 먹어라. 그러니까 그런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아까 디톡스도 맨 마찬가지예요. 디톡스 개념도 아까 내가 이제 프로바이오틱스도 맨 마찬가지고, 나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궁극적인 개념은 아까 디톡스도 마찬가지고 장내 세균의 문제라 그랬잖아요. 장내 세균이 100조입니다. 그러면은 장내 세균을 좀 더 개선하고 바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나 그냥 야구르트 하나만 먹으면 돼. 그냥. 안 그럼 디톡스 주스만 그렇게. 디톡스 주스의 최대 단점은 전체적인 거를 안 먹어요. 식이섬유하고 성분만 뽑아 먹어요. 그러니까 왜 돈 쓰고 그렇게 하느냐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디톡스 주스도 너무 쉽게 그렇게 하는데 디톡스가 그렇게 되는 거 아니다. 그리고 아까 내가 얘기하듯이 이거는 뭐 한 번씩 할 문제가 아니고 꾸준히 그 습관을 들여가지고 해야 될 문제지, 약 먹듯이 그렇게 할 개념은 아니라. 굶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참는 거 아니냐, 식욕을. 근데 그게 아니라 고기를 안 먹게 되면 안 먹어져요. 싫어요. 그럼 냄새도 싫고. 그럼요. 굳이 저걸 꼭 먹어야 되는가.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그렇게 매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 자기의 선택이니까. 근데 이제 아까처럼 저는 막 원장님 좀 좋은 식품을 찾아 먹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도 저희 엄마는 아직도 제가 피곤하다 그러면 고기 먹으라고 지금도 포기를 안 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근데 건강 보조식품 그런 의미로 아까 프로바이오틱스 얘기를 하셔서 저는 이제 오전에 일어나면 미지근한 물 뭐 200ml 먹고 프로바이오틱스 3봉 먹고 그다음에 200ml를 또 먹고 그다음에 점심 때까지는 속이 비어 있거든요. 배출의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니.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들으면서 다 공감을 했는데, 저같이 이제 단백질이 좀 부족한 게 아닐까? 왜냐하면 막 미리 막 콩 좋다, 두부 좋다 이건 알지만 굳이 막 그렇게 먹는데 큰 관심이 없어서 그 건강을 막 챙겨 먹는 스타일은 아니니까, 식품을. 그래서
오메가3라든가 칼슘, 비타민 D 이렇게 하루에 3번. 그러니까 프레바이오틱스는 오전에 먹고 점심 먹고 오메가3 먹고 제가 얼굴 좀 빨개지는 그 칼슘과 비타민 D 먹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제 가끔씩은 단백질 요즘에 파우더 가루 이런 것도 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먹고 있지는 않지만 혹시 그런 식으로 보충을 해줄 필요가 있을까?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저는 이제 아버지가 고혈압이시고 엄마가 고지혈증하고 당뇨가 있으시거든요. 근데 정말 유전의 힘이라는 게 저희 그 형제 자매가 2남 2녀인데 저만 아무것도 안 먹어요. 정상이고. 근데 그게 음식이고 생활 습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그 다른 형제들은 혈압약을 먹거나 고지혈증 약을 먹거나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까 그런 것처럼 그런 영양제가 정말 도움이 안 되는지 그리고 이제 그 단백질에 대한 그렇죠. 저는 막 뭔지 챙겨 먹고 이런 스타일이 아닌데 무슨 근데 말인지 남들은 오래 살려고 그러느냐 근데 그게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에 조금 더 내 몸 건강하게 병치레 안 하고 그래서 병원에 가는 시간을 좀 없애고 싶어서 그리고 저는 효과를 봤거든요. 근데 그게 막 일부러 억지로 그러는 건 아니죠. 그래서 유기농 먹지 말아요. 첫째, 유기농이 건강한 약 아닙니다. 그러니까 돈 있으면은 사 먹어요. 근데 관행농법을 한다 그래가지고 글쎄 그거는 충분히 씻기만 잘 씻고 하면 되고요. 아까 내가 얘기하던 아까 저런 벌레 먹고 저런 것들은 워낙 이제 내가 이런저런 쪽으로 하다 보니까 저런 게 그냥 아예 뭐 농부들 같으면 팔리고 뭐 농사 짓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냥 뭐 환자들도 그렇고 뭐 지체 못할 정도로 던져놓고 가요. 그래서 그런데 저는 돈 전혀 안 쓴다는 거 하나. 두 번째는 단백질의 환상을 깨야 돼요. 고기만 안 먹는다는 거지. 예를 들어 가지고 샐러드를 저 정도 먹으려고 그러면은 나는 한 30종류 먹는데요. 종류가 C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단백질 안 먹으니까 나는 콩을 먹어야 돼.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단백질이라는 거는 하나의 영양소 중에 하나인데 조금 부족하면은 웬만한 거는 우리 몸에서 다 탄수화물에서도 그게 바꾸어 가지고도 글로 가고 우리 고기 먹은 지가 몇십 년 안 됐습니다. 그래도 다 잘 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주 절대적인 그걸로는 단백질이 킬로그램당 한 0.8g 정도 필요합니다. 그럼 이제 60kg로 잡았을 때 48kg예요. 48g이에요. 현미만 2끼 먹어도 30, 현미에 다 하고 있잖아, 단백질이요. 그러니까 콩을 굳이 안 먹더라도 골고루만 먹으면은 거기에 전부 다 단백질이 있기 때문에 단백질에 대한 환상을 좀 깨야 되겠다. 그리고 나이 들면은 또 단백질이 있어야 되나? 글쎄 나는 그것도 반대. 더 깨끗하게 죽습니다. 그게 소원이라면. 다만 아까 얘기하듯이 그 살이 많이 찌고 살이 조금 야위고 단백질 적게 먹는 게 단점이 하나 있어요. 병 걸리면 빨리 죽어요. 저게 저장고가 좀 적어요. 근데 전부 다 그거 원하잖아 지금.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걱정은 하지 말라는 거. 영양제는 영양제 나 아무것도 안 먹는단 말이에요. 내 이 나이에도. 제일 많이 하는 게 이제 프로바이오틱스고 오메가3인데 오메가3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불포화지방산이잖아요. 지방은 다 안 좋은 게 아니고 지방은 우리 몸에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저장을 하기 위해 가지고. 근데 지방도 우리가 포화지방이라는 게 있고 불포화지방이라는 게 있는데 포화지방도 우리가 추위에 살기 위해 가지고는 필요한 거예요. 근데 포화라는 거는 이렇게 구조가 탁탁탁 붙어가지고 탁탁 붙어가지고 저 왜 돼지기름 이렇게 하면은 고체로 돼 있잖아요. 그게 포화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저게 피에 들어가면 으겨가지고 맞지 않을까 그러는 거 하나. 물론 포화지방이 그런 게 있어요. 두 번째는 불포화지방산이라는 거는 중간중간에 그 탄소의 결합이 하나만 돼 있어 가지고 조금 이렇게 꺾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얘들을 이렇게 쌓아 놓으면은
얘들이 좀 느슨해요. 그러니까 이게 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세 번째가 꺾여져 있으면은 오메가3, 여섯 번째면 오메가6, 아홉 번째면 오메가9인데 우리 몸에 불필요한 영양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메가3도 중요하고 오메가6도 중요하고 그런데 오메가3는 우리 피를 맑게 한다고 알고 있잖아요. 오메가6는 우리 혈관을 튼튼하게 하는 역할을 해요. 그러면은 이게 균형이 맞아야 돼요. 1대 1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대인은 1대 20입니다. 오메가6가 엄청 많아요. 오메가3는 신선한 풀에 있어요. 오메가6는 씨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60년대부터 이제 식품 산업이 발달하면서 소도 전부 다 옥수수를 먹이고 네, 그렇죠. 전부 다 지금 인스턴트 그것도 전부 다 옥수수 가루로 이제 과당 같은 것들 이제 설탕을 못 쓰게 하니까 제일 더 해로운 게 지금 과당이잖아,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 전부 다 그쪽으로 값싸고 하니까 그쪽으로 쓰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그거는 씨잖아요. 오메가6가 착 올라가는 거예요. 그 1900년대에는 한 1대 10 정도 되다가 지금은 한 1대 20 정도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뭐라 그럽니까? 이거 오메가3가 적네? 그럼 어떻게 약 하나 먹으면 되잖아요. 그거 속지 말자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러면 오메가6가 어떤지를 알아야지. 그러면 균형이라 그랬잖아요. 내가 이걸 줄일 노력을 해야지.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돼요. 오메가3가 많은 생선이 있잖아요. 왜 등푸른 생선이겠어요? 바다에 플랑크톤이 한 10m 정도까지 이렇게 이제 있어요. 그러면 멸치나 이런 애들은 그런데 못 먹잖아요. 잡아먹히니까 조금 큰 고기들이 거기서 다 자기들이 독식을 해요. 그런데 그러면 정어리나 뭐 고등어나 그걸 독식을 해요. 독식을 하는데 고등어 입장에서는 독식하는 건 좋은데 갈매기가 있잖아. 그 보호색이에요. 파란 게. 바다랑 같이 그래야지가 안 잡아먹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등이 풀어서 좋은 게 아니고 그러면은 그 원리를 알면은 등푸른 생선이 왜 등푸른 생선이 오메가3에 좋냐 그러면 그거는 채소를 플랑크톤을 먹어가 그런 거지. 그 보호색 때문에 좋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오메가3를 적으니까 그걸 먹어야 될 것인가? 오메가3가 좀 더 많은 그러면 신선한 채소를 먹고 오메가6가 어디 있는데 여러분들 그 과자 하나에도 쇠고기에도 깡그리 전부 다 옥수수 없이 나오고 그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 다 있는데 그걸 줄일 생각을 해야죠. 그리고 프로바이오틱스 얘기했는데 대장이 100조예요. 그 마리가. 프로바이오틱스가 기껏해야 요따만한 거 먹으면 뭐 10조 굉장히 큰 거 같죠. 거기에서 그거 대봐요. 그걸 얼마 차이가 나는지. 그러니까 나는 비유를 그렇게 하는데 아니 한강물이 똥물이 돼 있는데 그냥 깨끗한 물 하나 부어 놔놓고 그게 괜찮다 그러는 게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장을 대장균한테 먹이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발 좀 우리만 먹지 말자. 자연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너무 맛있게 막 그냥 이러려고 전부 다 이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은 적어도 장내 세균한테도 적어도 그냥 걔들 먹을 것 좀 주고 그러려고 그러면은 좀 더 찌꺼기 있는 것도 먹고 그래가지고
좀 독식하지 말고 그래 같이 사는 길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담즙이라는 게 간에서 분비돼갖고 담낭에 축적을 해갖고 지방 들어오면 쭉 짜갖고 이제 지방을 소화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담즙을 뗐어요. 담낭을 뗐어요. 그래서 담낭 뗀 분들 많을 텐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담낭을 뗀 사람들은 환경 호르몬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아니요. 그건 아닙니까? 그 사람 몸이 신기한 게 그게 총이 그렇게 나오느냐 아니에요. 그게 그 밑에 이것도 있을 뿐더러 이게 관략근도 있을 뿐더러 간 내에서도 적당한 시간대 가지고 그게 나오고. 네. 그러니까 담낭 떼냈다고 그거는 관계가. 담낭을 떼고 보니까 이제 담낭에서 소화효소를 농축시켜갖고 지방 같은 거를 이제 소화를 시킨다 뭐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몸이라는 게 이제 보상 체계가 있어가지고 이게 없으면은 저거 하고 거의 80~90%는 그게 하는데 아까 얘기하던 환경 호르몬하고 이 농축액가 이렇게 하고 하는 게 담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는 전부 다 하는 걸로 전부 다 연구 결과입니다. 완전 비건, 그러니까 우유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먹고 너무 좋았어요. 몸이 진짜 몸이 이렇게 날아갈 것 같은가. 그런데 사회생활을 못 하겠어요. 그리고 자꾸 이제 자리 가도 이게 자꾸 이제 따돌려요. 자꾸 이제 구석으로 가고. 그리고 내가 처음에 그러면 안 되는데 내가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의사가 요리 다 하고 이제 채식하고 이러니까 신문사에서 그때 뭐 완전 전변에 해가지고 한번 인터뷰 기사를 나가고 나는 거 세상에 식당을 못 가겠는 거예요. 가기만 가면 원장님 뭐 안 먹는다며 야 이렇게 깔아라 좀. 근데 이게 내뿐만이 아니고 이 채식을 하면은 아직 우리나라 인프라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리고 사람들 만나는 것도 자꾸 이제 별난 왜 자꾸 이렇게 되니까 내가 그것까지 내가 그런 신념까지는 그럴 필요가 있는가. 그래서 나는 이게 자발적으로는 안 먹는 거야. 뭐 가면은 뭐 2~3잔 먹는 거는 어때요? 뭐 먹는데 그럼 진짜 이제 그 채소만 먹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많이 물어요. 진짜 그 채소다 먹어도 괜찮습니까? 이러면은 내가 이제 대답을 안 하고 한 30초만 딱 있으면은 옆에 친구가 얘기해 줘요. 야, 그 코끼리 봐라 그냥. 풀만 먹어도 뭐 하여튼 소도 그렇고 말하고 다 그거 먹고도 저만큼 큰데, 그럼 내가 이제 얘기를 해줘요. 그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초식 동물은 그 소화 구조가 다릅니다. 그 소는 위장이 4개예요. 그리고 되새김을 합니다. 그러니까 걔들은 하루 종일 풀을 뜯고 그냥 짚을 뜯어먹고 이런데 거기 무슨 에너지가 있겠어? 하나도 없죠. 그럼 그거를 이제 위장 속에 넣어놨다가 앉아가지고 계속 그거를 되새김하고 침을 또 되새김하고 또 이 위로 넘기고 이러면은 결국은 위 속에 있는 미생물이 이걸 다 분해를 해요. 그러면서 에너지를 내요. 그러니까 아주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소는 풀로 크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그 미생물 에너지 때문에 소가 그만큼 이제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식 동물이라는 거는 우리하고 전혀 소화 그게 전혀 다르다. 우리는 잡식 동물이고. 엄마가 도시락 2개 싸주시던 거를 갖고 학교를 가가 밥을 먹고 했었는데, 전 학교에 예전에 좀 근무했었는데 지금 학생들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학교에서 주는 것도 외부급식 이런 거를 먹고, 워낙 밖에서 먹는 것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학생들이나 아니면 사실은 저는 또 이 아들이 가까이 바로 옆에 살고 있어서 손자를 자주 보거든요. 늘 뭐 간식을 해줄 때도 있고 제가 밥을 해줄 때도 있는데,
이렇게 꼬마 애기들이나 3살, 4살 꼬마들이나 좀 자라는 이렇게 초등생들, 중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만약에 올바른 식습관 가져야 된다 하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 요거 하나만 꼭 좀 지켰으면 좋겠다, 그런 습관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게 애들은 뭐인지. 채식도 하지 말고요. 많이 골고루 먹는 많이 거죠. 먹도록 하는 거. 뭐가 되든. 뭐가 되든 골고루 많이 먹도록 하는 거. 첫째는 이제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네. 그래서 이제 딜레마잖아요. 좀 크면 또 말 안 들을 텐데. 그래서 그 한때는 한 6, 7년 전에는 많이 쫓아다녔는데 이제 그렇게 안 왔는데 제일 핵심적으로는 이제 그런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하는데 제일 좋은 거는 이제 한 직장이 해주든지 한 사회가 해주든지 학교가 해주든지 이걸 다 해줘야 돼. 그러면 우리는 급식이라는 그렇게 좋은 제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애들 적어도 그런 교육을 시키는 데는 좀 부족해요, 정성이. 그래서 진짜 우리 농산물을 하고 제대로 어떻게, 근데 실제 이제 그 담당하는 교장 선생님하고 그때 뭐 교육청하고 많이 컨택을 했는데 결국은 저 학부모들 문제예요. 근데 교장이 굉장히 강단이 있으면 밀고 나갈 수도 있는데 딴 것도 많은데 워낙 민원이고 딴 것들도 많고 이래가지고 자기들이 감당이 안 된다. 저거는 이제 이론만 얘기한 거고 집에서 밥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설프더라도 뭐가 되든 집에서 밥해 먹다 보면은 재료도 좀 생각해 볼 거고, 그럼 아까 이제 얘기하듯이 그럼 도대체 어떤 게 이제 건강할 거냐 그랬을 때 처음에는 튀겨 먹어도 괜찮고 뭘 해도 괜찮고 그러면서 이렇게 보다 보면은 이 생각이 날 거고, 그러면서 이제 집에서 먹으려고 그러면 힘든데, 그래서 내 주장은 진짜 쉽고 간단하게 하는 거. 특히 그 남자들이 나서자. 이 남자들 친구들 전부 퇴직하고도 꼼짝을 안 하던데, 야 전부 오늘 하지. 남자들 밥하자. 왜? 오. 네? 남자들 왜 이렇게 남자들이 퇴직을 다 하고 여자들한테 구박받고 사회적으로 뭐라 그러면은 그 꼼짝을 안 하고 자꾸 이러냐. 그래서 퇴직 교실에도 한때는 저기 막 갔다가 그랬는데 나 이제 지금은 포기했는데, 왜냐하면은 안 바뀌더만요. 그래서 주된 얘기는 진짜 이거 첫째는 재밌다. 두 번째로는 하고 보니까 너무 쉽다. 이거 진짜 이런 것과 기죽을 내. 진짜 해봐야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간단하게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걸 안 되면은 빵하고 샐러드 이건 진짜 너무 쉽다. 한 10분만 뚝딱 하면 되는데 그거 해가지고 한 끼는 그냥 차리고 자존감이 높아진다. 일단 그렇게 하죠. 네. 꾸러미를 해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뭐가 올지 모르니까 되게 기대감도 있다가 이게 지속적이지 않더라고. 양도 좀 작게 오기도 하고, 그게 매주 오는 게 아니라 뭐 2주에 한 번 오거나.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조합원 대상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게 좀 스탑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원장님 말씀하신 지속적이지 않는, 저희가 이제 그걸 제대로 못 꾸려서 그런 것도 있긴 한데, 그래서 그런 게 계속 지속적이지 않으니까 어느 순간에 이제 이거 계속 못 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 아까 강연 말씀 중에도 지금 공기 중에도 있고 바다에서 지금 올라온 생선에도 다 있다면, 그럼 아까 그 하우스가 그 위에 이렇게 차양해가지고 그럼 토양에는 그 환경 호르몬이 없나? 그 과연 없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있죠. 있죠. 그러니까 그게 과연 100% 우리가 거기서 완전 프리한 그런 걸 먹을 수 있는. 그래서 뭐 너무 그렇게 얘기하면 지금 뭐 문제도 많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아까 이제 그 걱정을 나는 그래서 이제 꾸러미도 그렇고 이제 대안을 어떻게 얘기를 하냐 하면은 이런 질문 많이 합니다. 만만하게 대하는 사람들이 그 질문하는데, 야, 그 세상 그렇게 살 필요 있냐? 먹는 게 얼마나 많은데, 먹는 게 얼마나 세상이, 그 세상도 즐거운데, 나 이렇게 먹고 죽을래. 그냥 뭐 자꾸 그런 얘기 하지 마라 그러는데, 나는 이제, 안다.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내 솔직하게 너한테 물어보는데 너 진짜 그거 맛있냐고. 그래서 너가 풀떼기로 해가지고 그거 맛있냐? 솔직하게 얘기하면 나도 안 맛있다. 근데 자꾸 하다 보니까 이것도 맛있어지고. 두 번째는 내가 나도 밖에서 사람들을 많이 만났는데 밖에서 이러지 말자는 거고, 우리가 적어도 집에서 건강하게 먹자. 집에서 건강하게 기본을 일주일에 2번이 되든 3번이 되든 건강하게, 맛도 없고 건강하게 딱 차려 먹어가지고 기본 베이스를 만들어 놓고, 밖에 나가서 친구 만나고 불건강한 음식 있는데 거기서 조심해야 되는데 이런 소리 하지 마라. 그때는 진짜 즐겁게 맛있게 먹고 와가 또 후회하면 되고, 그게 인생 아니야. 그래서 아까 내 꾸러미도 맥 마찬가지인데 그걸 자꾸 이제 거기 맞추려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꾸러미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러니까 어떨 때는 나는 냉장고 같으면 아예 보름간은 막 집사람하고 깡그리, 물 이외에는 아무것도 사지 말자 그러고 먹으면 또 2주간 먹을 게 있어요. 예, 그렇게 파먹고. 그러니까 그렇게 뭐 재밌게 한다 생각하면. 쌤 치고는 또 되게 사회 변혁에 관심도 많고, 다음 주제가 대구가 깜깜한 분들에게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아까 좀 저하고 이야기하시다가 다른 방향으로도 좀 말씀하고 싶은 게 있다고 했었는데, 한번 다음 강의 제가 의사생활 44년이라 그랬는데 조금은 다르게 한 4번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있다가 뭐랄까 그냥 해서 안 되겠는데 수술도 못하고 이래서 되겠느냐, 그래서 이제 유방을 시작했고요. 유방을 하다 보니까 뭐 유방암이 너무 많아지는데 요리 시작했고요. 요리 시작하면서 이제 또 이제 뭐 저 이제 나이가 만으로 70이 넘었는데, 그러면은 야 이거 어느 순간 이렇게 보니까 너무나 안정화돼 있는데 나는 이제 또 그런 걸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는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고 이거 제일 싫어하는 거. 별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직 좀 더 살 것 같은데 나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럼 뭐 그러니까 누가 이제 운 좋게 소개를 해줘가지고 이제 도쿄 개요대학에 1년간 이제 이번 8월달까지 가 있는데, 가면은 내가 뭐 무슨 공부를 하겠습니까? 저는 이제 환경 호르몬하고 일본 사람들 주로 만나면서 주로 사회적인 의의에 대해 가지고 과연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사회에서 시민으로서 이제 좀 대고 깝깝하잖아요. 근데 나는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내가 도쿄에서 어떤 걸 느꼈고 다음 선거에 김부겸이 되든 보수가 되든 나름대로 나는 너무나 재밌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러면은 우리가 좀 되고 떠날까, 아니면은 내가 생각하는 거는 이런 건데 그러는 거를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전혀 여행에서 본 거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 아마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꼭 뭐 관심 있으면 서로 뭐 얘기해도 좋고.